다음으로 동영상 창의 하단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타임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선택된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나 비디오, 오디오 효과, 자막, 장면 전환 효과 등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이 타임라인에 추가함으로써 편집이 시작되고 그 편집 과정을 편집자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타임라인 창에 보여지는 몇몇의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은 스튜디오 16의 버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좌는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는 스튜디오 16 버전이 스튜디오 16이라면 이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기능들과 버튼들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이 아닌 스튜디오 1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부 기능이나 효과들이 지원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 상단에 보시면 몇몇의 버튼들이 보이는데 이 상단에 가장 왼쪽 위에 보이시는 첫 번째 버튼, 이 버튼은 툴바 사용자 정의 버튼입니다. 이 버튼으로 툴바에 추가되는 각각의 기능 버튼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툴바 사용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툴바에 표시될 도구들을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창에서 체크 해제를 하시면 그 선택된 체크 해제된 도구는 툴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두 번째 보이는 타임라인 설정 버튼은 현재 이 타임라인의 설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타임라인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타임라인 설정 창이 나오며 화면 비율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이미지에서 3D 편집을 하시는 건지 2D 편집을 하시는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에서 화면의 해상도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역시 원하시는 프레임 레이트를 임의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이 끝났다면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세 번째 보이는 버튼은 이동 기능 도구 선택기 버튼으로 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타임라인 위에 스토리보드나 내비게이터와 같은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거나 표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 상단에 새로운 트랙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다시 표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비게이터라는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처럼 타임라인 상단이 내비게이터로 변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터는 하단부 타임라인에 표시되는 각각의 미디어 클립들을 보여주는데 타임라인이 상당히 길다면 이와 같이 길다면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영역은 일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영역을 내비게이션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역시 타임라인 창의 확대 축소를 지원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선택이 되는 하얀색의 네모난 칸 좌우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이와 같이 화살표 모양의 마우스 포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좌우로 늘리신다면 하단부에 타임라인 역시 눈금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시 표시 버튼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스토리보드 보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 상단이 스토리보드 보기로 변경이 됩니다. 각각의 선택이 된 미디어 클립이 타임라인의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와 같이 이어진 줄로 표시를 해줍니다.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두 번째 클립은 이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림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세 번째 미디어 클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미디어 클립과 연결된 줄로 타임라인 상의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타임라인의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트랙 헤드라는 부분인데 이 트랙 헤드 부분에 가장 왼쪽에 보시면
열쇠 모양 버튼이 있고 그 아래 3개의 조그만 사각형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스토리보드 트랙 설정으로 스토리보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스토리보드 트랙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 트랙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 클립만 스토리보드에 표시가 됩니다. 스토리보드에 표시된 미디어 클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미디어는 선택된 이 트랙에 이 클립에 영향을 준다라고 줄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두 번째 트랙에 스토리보드 트랙 설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선택이 된 트랙 타이틀이라는 이 트랙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 클립들을 스토리보드에서 나열을 해줍니다. 스토리보드 창 오른쪽 끝에 화살표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미디어 클립들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미디어 클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미디어 클립은 이 타임라인 트랙에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미디어 클립과 타임라인 위치를 이와 같이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시 이 표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타임라인 상단에 내비게이터나 스토리보드로 표시되던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옆에 네 번째 버튼, 이 버튼은 5.1 서라운드와 레벨을 포함하는 오디오 믹서를 표시하는 버튼입니다. 이 오디오 믹서 표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의 트랙별로 오디오의 피크 미터가 표시가 됩니다. 각각의 트랙에 있는 오디오 피크, 가장 하단부에 보이는 것은 이 타임라인 전체의 오디오 피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동그란 족으로 각각의 트랙별로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거나 동일한 트랙에서도 선택이 되어 있는 클립만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오렌지색의 조그 다이얼은 이 트랙의 마스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보이는 초록색의 다이얼은 현재 선택이 된 클립의 오디오 레벨만 조정합니다. 다시 오디오 믹서 표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오디오 믹서 표시가 닫히게 됩니다. 그 옆에 다섯 번째 이 버튼은 자동 배경음악 생성 프로그램을 띄우는 버튼으로 스튜디오에서는 스코어피터라는 자동 음악 생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음악 생성을 클릭하시면 스코어피터라는 음악 생성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에 여섯 번째 보이는 T자 모양의 버튼은 타이틀을 만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T자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자막을 입력하셔서 타임라인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마이크 모양의 버튼은 음성 해설 버튼으로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나레이션 녹음을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중앙에도 몇몇의 버튼들이 보이는데 이 첫 번째 네모난 면도칼 모양의 버튼은 클립 분할 버튼입니다. 타임라인에 선택이 되어 있는 미디어 클립들을 분할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라인 하단부에 뮤직이라는 트랙 안에 오디오 클립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오디오 클립을 좌우로 잘라서 분할하실 경우 이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세로로 표시되는 빨간색의 세로줄 이 시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르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또는 하단부에 보이는 슬라이더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로줄의 빨간색 시간선이 위치한 이 부분을 좌우로 분할해 자르고자 할 때 이 클립 분할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클립 분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빨간색의 세로줄 시간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분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휴지통 모양의 버튼은 선택한 클립을 삭제하실 때 사용하시는 버튼입니다. 타임라인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 휴지통 모양의 선택한 클립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된 클립이 삭제되게 됩니다. 이 선택한 클립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된 클립이 삭제가 됩니다. 그 옆에 카메라 모양의 버튼은 스냅샷 버튼입니다. 이 스냅샷 버튼은 타임라인의 세로줄에 빨간색 시간선이 위치한 이 위치에 타임라인 윈도우에서 어떠한 영상이 나오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간선이 위치한 영상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출력하고자 할 때 이 스냅샷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보이는 빨간색 버튼은 마커 추가 버튼입니다. 이 마커 추가 버튼은 타임라인의 세로줄로 보이는 이 빨간색의 시간선이 위치한 곳에 마커를 추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커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 하단부에 시간이 표시되는 부분에 오렌지색으로 마커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세로줄의 빨간색 시간선을 원하시는 위치에 놓으시고 또다시 마커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더 추가된 마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마커를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마커 추가 버튼 옆에 보이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마커 패널을 띄우게 됩니다. 이 마커 패널 상단에 원하시는 마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커 이동 버튼으로 원하시는 마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원하시는 마커로 이동이 되면 하단부에 오렌지색 줄로 선택된 마커가 표시됩니다. 지금은 마커 4번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커 4번이라는 글자의 오른쪽 끝에 보이는 조그만 휴지통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와 같이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마커 색상에서는 마커 색상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커 패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아랫부분에 보이는 모든 마커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임라인에 추가된 모든 마커가 삭제되게 됩니다. 마커 패널을 닫기 버튼으로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커 패널이 닫히게 됩니다. 다시 타임라인 오른쪽 위에도 몇몇의 버튼들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로 화살표가 가운데에서 만나는 이 버튼은 트림 모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트림 모드를 활성화하실 수도 있고 또는 트림 모드를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트림 모드를 이용하시면 다수의 트랙을 동시에 선택을 해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중 트랙 트림 모드를 활성화하셔서 사용하실 때에는 편집자가 원치 않은 트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충분히 사용을 하셔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중 트림 편집을 잘못 이용하시면 편집자가 의도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의 편집으로 편집 프로젝트 자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버튼은 다이나믹 길이 트랜지션으로 이 타임라인에 장면 전환, 즉 트랜지션 효과를 넣었을 때 사용자가 트랜지션 효과를 넣으면서 마우스 드래그로 트랜지션의 길이를 임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길이 트랜지션을 꺼두시면 타임라인에 장면 전환을 드래그해 넣었을 때 길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길이 조절을 하고자 하신다면 장면 전환을 넣으신 다음 다시 그 특정 장면 전환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 움직여 길이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자석 모양의 이 버튼은 자석 연결 버튼으로 이 자석 연결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특정 클립을 드래그해 이동할 때 다른 클립의 특정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그 다른 클립에 바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 옆에 보이는 볼륨 키프레임 버튼은 사용자가 선택한 클립의 볼륨을 조절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추가하셔서 각각의 키프레임마다 볼륨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오디오 스크럽이라는 버튼은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이동할 때 오디오를 들을지 아니면 듣지 않을지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그 옆에 보이는 버튼은 타임라인의 편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 이 타임라인의 편집 모드는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 편집 모드, 두 번째 삽입 모드, 세 번째 덮어쓰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 편집 모드는 미디어 클립을 추가하거나 이동할 때 그 미디어 클립이 위치할 트랙의 시간선을 기준으로 그 클립이 위치될 트랙의 다른 미디어 클립들과 나머지 트랙들의 미디어 클립들의 위치를 스튜디오 16에서 지능적으로 결정해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아래 삽입 모드는 미디어 클립을 추가할 때 미디어 클립이 위치할 트랙에만 영향을 주는데 그 미디어 클립이 위치하는 시간선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클립들을 추가될 클립의 시간 길이만큼 그 추가 클립 이후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아래 세 번째 덮어쓰기 모드는 미디어 클립을 추가할 때 그 추가되는 시간선이 어디에 위치하던 새로이 추가되는 미디어 클립이 위치하는 트랙의 그 시간 길이만 영향을 줍니다. 만약 추가되는 시간선에 다른 미디어 클립이 존재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그 클립만 추가되는 미디어 클립의 시간 길이만큼 새로이 추가되는 미디어 클립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타임라인의 상단에 보이는 타임라인 도구줄, 이 타임라인 도구줄 밑에 왼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몇몇의 버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열쇠 모양의 버튼은 모든 트랙을 잠그기 하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옆에 두 번째 버튼은 타임라인의 가장 상단에 새로운 트랙을 추가할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옆에 눈 모양의 이 버튼은 타임라인 상의 모든 트랙의 비디오 모니터링을 꺼거나 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 모니터링을 이와 같이 꺼게 되면 프리뷰 창에 영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이 비디오 모니터링을 켜시려면 지금 꺼져 있는 비디오 모니터링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켜기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 옆에 스피커 모양의 이 버튼은 타임라인의 모든 트랙에 대한 오디오 모니터링을 켜거나 끌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모든 트랙의 오디오 모니터링을 한 번에 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모든 트랙의 오디오 모니터링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각각의 타임라인에도 이와 같은 트랙 잠그기 버튼과 비디오 모니터링, 오디오 모니터링을 각각 트랙별로 꺼거나 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왼쪽에 보이시는 이 트랙 헤더 부분의 중앙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를 들어 오버레이, 타이틀, 비데오, 사운드, 뮤직 이와 같은 트랙 이름이 표시되는데 이 트랙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트랙에 트랙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처럼 트랙의 이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랙 헤드의 가장 왼쪽에 보이는 각각의 트랙별로 보이는 열쇠 모양의 이 버튼은 각각의 개별 트랙들을 따로따로 잠그기 하거나 잠금 해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타임라인 상의 하단부에 보이시는 이 오디오 피크미터는 타임라인 상에서 재생이 되는 오디오의 피크미터를 표시합니다. 타임라인 상에 있는 프로젝트를 재생하실 때 이처럼 오디오의 피크가 표시됩니다. 타임라인 상에서 가장 하단부에 보이는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은 타임라인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가장 왼쪽은 타임라인의 시작 부분으로 0초 0프레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간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타임라인은 초, 분, 시간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며 타임라인 하단에 숫자로 시간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세로줄 시간선이 위치한 부분에 00.01.00.00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은 첫 번째 00은 시간을 말하며 두 번째 01은 분, 두 번째 00은 초, 마지막 00은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시간 눈금은 1분 0초 0프레임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 타임라인 상에 슬라이더가 보이는데 이 슬라이더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라인을 이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이 보여지는 부분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